경제 발전으로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국제 행사가 잦아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친절 의식은 그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야기 좀 합시다에서는 두 개의 큰 국제 행사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친절 관념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우리 자신을 신랄하게 한번 비판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최근덕 교수님, 신경정신과 전문의신 조영남 박사님, 외국어대학교 백마리조 교수님,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그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서비스 종업원, 그리고 공무원, 대학생, 주부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에 나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근덕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불친절, 무뚝뚝함 이런 것들이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친절이라는 그 친절의 표시가 네.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하고 서양하고 그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는가. 네. 가령 서양에서는 친절을 그냥 이 표시를 갖다가 얼굴 표정이라든지 네. 몸짓이라든지 행동으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지요. 근데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친절을 갖다가 안으로 품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유교에서는 교원영색이 선의인이라고 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갖다 꾸며서 한다기나 네. 얼굴 표정을 갖다 또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네. 이렇게 또 아주 일부러 이렇게 꾸며서 한다기나 또 조공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손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주 말하자면 배격을 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자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할 때에 장중하게 한다든지 네. 또 위엄이 있게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고 여자는 단아하고 단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러한 유교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어쨌든 우리 민족이 그 표현보다는 마음으로 가지는 친절은 분명히 있는 민족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택시를 들어 타는데 여기 기사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인데 택시를 이렇게 타가지고 어디로 갑시다 하면은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알아들은 그런 표시를 합니다. 그래 가면서 이 얘기를 제가 일부러 붙여봐요. 뭐 이 얘기를 이 세상 이야기라든지 가정 이야기라든지 자기도 일하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하면 차츰차츰 이야기를 붙여보면은 아주 그 뭔가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 같은 걸 갖다가 토로해주고 또 거기에서 또 말하자면 친절미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고 이렇거든요. 가족같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조금만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마음속에 깊이 그 친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우리 민족도 친절한 사람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도처에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이 메마르기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그 요인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요인은 첫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조선조 이후에 외세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 외세들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어떤 해로움을 끼친다는 그런 위유감을 갖다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낯선 사람에 대한 말하자면 불친절이라 할까 경계심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자연히 싹트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까이 해방 후 또 유교 사변 이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 민족이 그 사이 많은 순환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순환의 과정에서 그러한 메마름을 갖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이게 되었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조영남 박사님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잘 아는 사람들 또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친절하죠. 그런데 낯선 사람을 본다든가 또는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관심 내지는 무뚝뚝하고 또 불친절하게 되고 또 요즘 와서 하나 느끼지만은 외국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친절한 또 우리
나라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친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글쎄 친절 저희가 여지껏 보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낀 친절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내면적으로 친절함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깥으로 친절함을 표시를 못 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지를 못하고 어려서부터 이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상 또는 그런 교육 때문에 쭉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표현을 못하죠. 못하게 되니까 자연히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감사해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색하죠. 관심을 무척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해요. 불안해하고 얼른 표현을 못하죠. 왜냐? 이건 남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거 체면이라는 그 마스크가 가려있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현 자체를 못하게 되죠. 우리 이 민족은 외래 문화라든지 사상이든 이런 것 갖다 수용할 때에 상당 기간을 요합니다. 오랫동안 천천히 이렇게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배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백마리조 교수님, 국적이 어디세요? 벨기에예요. 벨기에. 네. 예.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6년. 16년 되셨어요? 뭐 한국말 아주 칙칙 잘하시네요. 아니, 아직 네. 배울 것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올 때는 먼저 드러난 것은 그 따뜻함. 다른 나라 비교하면은 아직 옛날에 남았던 그 아까 선생님 뭐 가족 분위기라고 할까? 물론 복잡한 소리에서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뚝뚝하다고 하지만서도 마음이 그 따뜻함이 있다는 것은 느끼긴 느껴요. 아, 그거 느끼셨어요? 네, 그러면 아주 들어올 때마다. 한국을 많이 이해하셨네요, 뭐. 근데 아니요, 오해한 데가 또 있어. 우리가 이 오해한 것보다 이해하지 못한 데가 많죠. 이해하지 못한 점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때 제가 생각했는데 그 고맙다는 하는 소리잖아요. 네. 우리도 뭐 불란서 말로 merci 많이 하잖아요. 언제든지 하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뜻이 없어지는 거죠.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성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보통 그냥 고맙다고 안 하시면서 웃으시죠. 네. 근데 문제는 버스에서도 다리 밟으면은 또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 웃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가끔 오해돼요. 오해 생기죠. 그 문화 바탕이 다르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 좋다고 생각해서 웃으시고 미안할 때도 웃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여기 오자마자 버스 탈 때는 뭐 복잡할 때는 누가 발을 밟을 때는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놀려대는 것이냐 생각했죠. 웃었을 때 그 백 교수님은 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몰라 이상했죠. 아. 왜냐하면 웃을 때는 기분 좋게 좋을 때만 웃은 웃었지. 줄 알았는데. 근데 미안하고 웃을 때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거 참 재밌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느끼지 못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 좋다고 나쁜 것 전혀 없어요. 다르다는 뜻이 있죠. 네. 이런 조금만 생활에서 다른 점이 그런 것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한국 사람이 어떤 점에서 참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야 하기만 대단히 친절하고 모를 때는 아직 그 먼 거리 조금 느낀 따뜻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를 들면 거리에서 뭐 차도 넘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일어나기 위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다 구경했지. 난 혼자서 일어날 줄 알아서 다행이었지. 근데 나만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거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제가 드물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친절해야 한다고 문제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야죠. 다음에 뭐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친절을 하고 친절 받고 그렇게. 네. 이 자리에는 그 작은 친절 사례를 공모했던 기아 산업 주식회사 담당자와 입상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공모하게 된 취지는 뭡니까? 예,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그저 그냥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이용할 것만 아니라
사회 참여 또는 사회 환원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8688 올림픽을 앞두고 좀 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입체적인 방법으로 명랑 사회 캠페인을 벌였어요. 왜 작은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굵직한 친절 같은데. 모든 친절이라는 걸 사람들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지만요. 학교 다닐 때는 음식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점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식탁에다가 그릇 탁탁 놓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불친절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주변 이야기죠. 입사하니까는 이제 전화 받으면은 여직원이 전화를 딱 받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전화하시는 분이 남자 직원 바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데서 이제 전화 예절이 필요하구나. 이제 몸소 주변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큰 친절은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작은 친절 사례 모집했어요. 입상 기준은 어때요?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기준을 두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 그리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경험한 그 상황적인 여건을 중심으로 주셨다고 봐요. 네. 그 옆에 고맙습니다. 계신 손순정 양 네. 학교 다니시죠? 네. 어느 학교 몇 학년이에요? 네, 송탄시 은혜여고 2학년 내제 학생입니다. 네, 손순정 양은 이번 작은 친절 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렇죠? 네. 어떠한 그 친절 사례로 응원하셨어요? 네, 저는요, 시골에서 좀, 의료 혜택이 없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느 날, 옛날 새죽을 끓이다가 잘못해서 팔을 다쳤어요. 되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 형편상 제가 치료받을 수는 없어서, 그러고 있을 때 대학생 오빠들이 서울에서 무일천 의료봉사단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수술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는 수술해 준 게 아니라 서울에 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분들께서 자부담을 해서 저를 수술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저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나중에 원장님께서 아시고 원장님께서 저를 무료로 수술해 주셔서 어쩌면 제가 이 팔을 잘라야 했을 텐데 썩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써 이제 제가 제 팔로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래서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간호원이 돼가지고 저같이 가난해서 도움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분들에게 받은 친절을 나 아닌 다른 그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참 가졌어요. 고맙고 또 아주 귀여운 말씀이고 참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 옆에 우리 이정섭 군, 네. 이정섭 군은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인데요. 국민학교. 네. 네. 예, 우리 이정섭 군은 어떤 친절 사례로 응모를 했어요? 저는요 여기 롯데호텔 가는데요. 우리 집 근처의 정류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요 타라 그래요. 다른 정류장에서 타는 거니까 이렇게 태워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 버스를 태워주시고요. 길까지 잘 안내해 주셔서 잘 도착하게 한 걸 그런 내용으로 썼는데요. 네. 그래서 그 친절을 받고서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정섭 군이 뭐 지금도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어떻게 노력을 해요? 이렇게 누가 뭘 물어보게 되면요. 잘 대답해 주고요. 뭐 누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요.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라고. 참 좋은, 예, 좋은 우리 이정섭 군 아주 인물도 잘 생기시고 앞으로 크게 성공하실 분 같아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현진입니다. 이현진 선생님. 내가 인천, 수원, 서울을 자주 왕래합니다. 네. 그러면서 택시도 가끔 타는데 택시를 타면서 먼 데를 가거나 가까운 데를 가거나 그 외국 사람들 말 모르는 사람들,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이 탈 적에 어떻게 하나 하는 걸 그 운전사들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이상한 거가 잔돈이 있냐, 그러니까는 1달러를 내놓고 잔돈 바꿀 게 있냐 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말할 적에 이제 그 바크라는 말을 모르면 박이 뭔가 하는 걸 한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박이 그 달러라는 말이 그 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가 $1박스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1박. 그 원래 완박이라고. 네, 이제 아주 상당히. 예, 근데 그 지금까지 사시면서 네. 친절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네. 것은 뭐 누구에게나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까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친절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개 그 본능은 아주 죽이고서 언제나 사람을 상대할 때는 미소 짓는 방법을 그 우선 자기 자신이 수련해야 갖고 그래서 말하는 모양 또는 태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많이 수련을 해야 그것이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 이 자리에는 또 5년 동안 친절 운동을 벌려왔던 YWCA 연합회 관계자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YWCA 연합회 간사이신 홍정혜 선생님이십니다. 언제부터 친절 운동을 벌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저희가 1983년부터 87년까지를 5년 동안 이제 회원 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기 운동.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그 고미안 운동이라고 말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운동을 하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 회원이 저희가 한 2천여 명 되는데 전국 23개 지방에서 인사하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얼마나 효과를 거두셨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 평가라는 건 이렇게 말로 나타내기는 어렵죠. 수치로는. 근데 굉장히 고미안 운동 그러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연상할 정도로 됐으니까 그걸 효과라고 보겠고요. 또 지금 사실 친절이 어른들 사이에서 문제지 어린이들은 참 잘해요. 길에 뭐 한 10번 만나도 10번 다 애들이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러고 인사하죠. 그걸 보면은 어린이들한테는 인사하기 운동이 굉장히 많이 교육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와 같이 친절 운동을 벌릴 정도로 불친절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쪽보다는 안으로 품는 쪽인데 그거 사실 남들이 몰라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면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남한테 친절을 베푸는 게 자기한테 손해보고 저자생거로 생각들을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친절을 받으려고 하는 쪽보다는 친절하게 하면은 그게 더 크게 돌아온다고 실험 예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학생 한 분에게 좀 여쭤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한 그 불친절의 현장을 손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학생이면서도 이해가 가는 게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버스 토큰을 파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회로 나가는 직행버스 그 표를 파시는 분들 아니면은 관공서에서 특히 그 동해나 아니면 구청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불친절한 현장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좀 백화점에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백화점이요. 네. 네. 또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세요? 병원. 네, 병원.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계세요? 글쎄 제가 저 머리가 아파서요. 저 병원을 한번 찾아갔는데요. 정신신경과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나오면서 약을 달랬는데 약값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예, 신경과야, 신경과, 정신과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신병자를 그냥 막 몰아붙이지 뭐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때는 조금 친절을 해줬으면 얼마나 네.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네. 조영란 박사님, 그렇게 병원이 왜 그래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그
많이 그런 사례를 지적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다 하면 다 아프죠.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이에요. 근데 간호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 이 수술한 환자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막 그 아프다고 호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간호들이 가서 한두 번은 참 친절하게 해요. 세 번째쯤 가면 뭘 저 사람은 더 큰 걸 쬐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참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어떤 그 증상 자체를 자기 손가락의 어떤 종기 정도밖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의사들이 대부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저 말씀하신 건 마찬가지로 골치가 아프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려면 1시간, 2시간에도 설명이 다 끝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인데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 귀찮아해요. 특히 이 종합병원에 계신 그 선생님들은 시간에 쫓기시다 보니까 자연히 말하기 귀찮아하시죠. 그리고 원래 말수가 적은 게 우리 한국 인민이니까요. 그러니까 골치가 왜 아픕니까? 그럼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이제 맥혀버리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오후면 골치가 아파요. 이 한마디로 아주 함축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불친절이 있을 수가 없죠. 굉장히 불친절한 겁니다. 얼마든지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말수가 적기 때문에 또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세금 붙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친절함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워낙 말하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빨리 배워나가야 친절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대학생 가운데 한 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불친절한 것을 꼽는 것 중에 이제 관공서, 특히 구청 뭐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공무원이기 전에 민간인의 입장에서 불친절하다 싶은 사례를 가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씻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고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는 기관이 되도록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가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찾아오실 기회도 많습니다만 지금 시민봉사실이라든지 각동의 민원 창구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찾아서던 창구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구청에 가서 느꼈지만요, 그 뭐 인지 사가지고 호적 등본 떼는데 말이에요. 그 파는 아가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16번 창구인가 어디 가라오는데 손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세파토가 돼버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업무량이 많아졌다든가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일부 시민이 느끼시기에는 불친절한 공무원도 많이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공직생활에 봉사해 오면서 돌아볼 때 많은 친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전화 민원을 받을 때 전화벨이 울리면은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일 같은 사례는 일반 직장이나 어느 기업체 못지않게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전개되고 있는 친절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구호적인 내용으로 이제 친절을 나열하는 것,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원하는 건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찾아갔을 때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한 질문입니다. 혹시 본인 자신은 불친절 해보신 적은 없어요? 예, 있겠죠.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환경에 적응을 받다 보면은 불친절한 사례도 응당 있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기억이 나세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 행정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될 일, 안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규상으로. 네. 안 될 일을 일반 시민은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왔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항의조로 장시간 동안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봐야 될 입장인데도 장시간 동안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타임을 두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불친절해질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또 죄송한 질문인데 본인 자신이 일을 해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불친절해질 때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데 현대 사회는 그 행정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저 같은 업무를 놓고 본다면은 민원인이 지금 바빠가지고 서로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일 때 차근차근 해줘야 되는데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옆에서 뭐 끼어들어가지고 꼬치꼬치 물으면서 뭐 일일이 써달래다든가 무슨 신고서 양식을 써달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참 그 짜증이 날 때가 있지만 그 표현은 하지 않죠. 네,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요 친절이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항상 저희들은 그 국민의 공복으로서 아침 출근하면은 물론 내 개인은 그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일단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은 자기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무뚝뚝하고, 이런 말이에요. 자기 힘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친절하게 잘해주면 힘 없는 사람 같이 보는, 이런 풍토가 없어져야 사실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최근덕 선생님, 교수님, 우리는 그 친절을 베푸는데 사실 서툴죠. 아까 말씀하신 내적으로 우리는 표현하니까. 워낙 친절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친절을 받아들이는데도 서투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한테서 나간 것은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니까 자기가 가령 조금 불친절을 했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친절하게도 대하면 같이 또 친절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갖다 의식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사람, 지나치게 겸손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에 비굴함이 감춰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오연한 그 오만함을 갖다가 감추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그런 친절은 사실은 달갑지 않은 친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운수업 종사자들 나와 계십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죠? 네. 나재남 선생님. 아직도 우리가 택시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요새 사실 많이 좋아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친절한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같은 경우는 택시 실질적으로 운전도 하고 제가 타보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남을 죽고 차가 없으니까 저도 택시를 타고 일반 택시도 타보고 개인 택시 타보고 종종 타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불친절을 하다라는 것을 저도 때로는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제 자신은 참 핸들을 잡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만은 내가 참 친절하게 손님을 모셔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가능한 제가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옷도 좀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 기분 좋게 첫 인상을 대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고 이제 제가 그 자신을 가지고 나오는데 뭐 어떤 때는 참 친절하려고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도 손님이 그 어떤 때는 보면은 기사의 비율을 건들고 그런 때는 참 천사의 뭐 아까 말씀대로 그 내 마음이 싹 가시면서 그냥 뭐 참 말도 않고 그런 때는 그냥 아무 소리 같이 대화만 해봐야 싸움이 되니까 네. 말도 않고 그런 때는 이제 불친절하다 왜 말을 안 하느냐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서로 있어요. 아, 손님이? 예. 네. 왜 기사가 답변을 안 하느냐 하고 할 때는 내 마음은 기분이 안 좋아서 사실 말하자고 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냥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고 하는 경우가 저도 있어요. 경우도 있고 예, 말을 또, 해서 싸움을 하신 적도 있고. 물론 싸움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건 인간이니까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상대가 그렇게 오니까 때로는 싸움을 하는 경우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집에 와서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잘해줌으로써 손님들도 기사들을 볼 때 기사들은 참 서비스가 좋구나 하고 탈 때도 기분 좋게 타주는 경우가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저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 나올 적에는 항시 일일 일선을 부르짖고 나오는데요. 제일 질색이 뭐 사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매일매일 시드컵을 하얀 걸 갈아끼는데 그 애들 태우고서 아이스크림 먹다 문 대기는 거 그건 친절하려다 인생이 부끄러져요. 시드컵 와서 아이스크림을 칵 집어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친절하려다 가서 한 번은 손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 후암동 꼭대기 가는 거 처음 가봤어 저도요. 비가 오는 날인데 아주머니가 요만한 걸 붙이고선 올라갑시다 그래요. 저는 또 모르고 올라갔죠. 비가 와서 안에 스킨 사고 그랬는데 차 돌릴 데가 없어요. 빠꾸 하다가 남들 차 망가지고 있어요. 친절을 베풀다가는 때에 따라 손해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말고
손님도 일부 양반 미덕을 가지고 이 운전하다 보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엊그제 방송 나왔는데 120만 대가 나오대요, 전국적으로요. 근데 차가 많이 늘어서 배우 운전 다 하시겠지만은 운전 안 할 때와 운전대 잡을 때는 성질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원순한 사람도 운전 한 2, 3년 해보세요. 뭐 앞에서 알짱대죠. 그러면 막 진짜 육두문자부터 나옵니다. 육두문자부터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은 운전기사로서 제일 꿈이라면은 개인 대체 가는 게 꿈인데 일반 부민차 운전수들이요. 너무나 혹사당하고 있어요. 우리 신진훈수에 계시는 조정원 선생님은 인사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제 요새 안양도 있을 때도 그랬지만 없을 때도 지금 가면은 문을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토큰을 넣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시는 분은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에는 사실 제가 억양이 상당히 딱딱했어요. 한 5년 이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인사하는 법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상대편 보는 게 편하게 해주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대요. 네. 본인에게 어떤 것이 돌아온다고 보세요? 사랑을 주면은 친절하니까. 사랑을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랑, 저는 세 가지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 국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주위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런 주장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할 때에 그 인사를 하더라도 냉담한 표정으로 약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거 많죠. 웬 미친 사람인가 하고 우아래로 쳐다볼 적에는 한 2년간은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네. 그러나 나의 직책, 내가 무엇을 하겠다, 또 내가 함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주의라도 좀 밝아지지 않느냐, 이런 사명감을 생각하고 네. 그러면 부끄러운 거 없고 아픈 거 없고 명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우리 그 공항 버스를 끄시는 우리 김동수 선생님 나오셨는데 여기 저 친절을 베푸신 분도 계시고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데 지가 도저히 친절을 베푸지 못할 분을 한번 소개하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시민의 발입니다. 네. 이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전부 다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전에 출근하실 땐 잘 가셨다가 저녁 때 퇴근해가지고 한 9시만 넘으면 어디서 만장되게 사십니다. 사시면 좀 딴 걸로 가셨으면 좋은데 그 콩나물 시루 같은데 그 취기가 잔뜩 채셔가지고 올라와서 고성방가에다가 네. 그것도 혼자면 괜찮은데 또 짝짝 그냥 지어가지고 올라와서 말이죠. 하실 때 참 뭔가 상이다. 하루 종일 그분은 노래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인가 보죠. 근무제 나갔다가 필요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몸 달고 오신 분들까지 다 같이 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자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이 밝은 사회를 만들려면 앞으로 좀 자각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좋은 고마운 말씀이신데 조 박사님 지금 이 운전 기사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그 택시 좀 타보세요? 네, 타보죠. 네, 택시 타시면서 해서 느끼신 점이 뭐예요? 우선 첫째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아니 무섭다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너무 빨리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그렇겠지만 우선 그걸 제외해놓고 요즘에는 그 친절한 마음씨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터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익숙되어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병산제가 되고부터는 좀 빨라지는 게 없어요, 좀 많이. 그래도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빨라요? 네. 네, 그래서 무서우시다. 예,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 친절한 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지금 전화 교환원 또 114 안내원 나와 계십니다. 지금 그 전화 교환원들이나 114 안내원들의 친절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더러는 그 불친절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 목소리의 표정만을 갖고 응대를 하게 되므로 거기에서 액센트나 그다음에 사투리 이런 데서도 불친절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1시간에 한 100여 사람을 응대를 해야 돼요. 그 문의하시는 분에. 그 바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번호를 다 미처 알아듣기도 전에 끊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우리가 민원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사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렇게 우리가 옛 그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화를 딱 걸면서 뭐 반말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제는 이용자 수준도 전에보다는 많이 향상이 돼서요. 그런 분은 소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반말로 나오시면서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반말로 같이 나가시는 않죠? 그렇죠. 저희들은 교육시킬 때 그래요. 전에 오는 말은 거칠어도 가는 말은 곱게 쓰자. 아, 뭐- 이거 바꾸셨네, 그거를. 그런 말투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뭐 친절을 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전에보다는 훨씬 그 직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저희 전에는 그냥 감수하는 입장에서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도리어 우리가 친절해 줌으로써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분들이 다시는 일일사를 거실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가장 바람직한 전화 예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전화를 거시면은요, 자기 신분을 밝히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전화를 걸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거시는 쪽이나 받으시는 분 쪽에서는 자기 신분을 밝히시고요. 전화를 거시다 보면 잘못 걸린 전화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전화가 잘못 걸렸다는 사항을 정중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잘못 걸렸을 경우에는 그냥 수화기를 탁 놔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기 지금 국제 전화 교환원이시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옥입니다. 국제 전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외국 사람들의 전화 예절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화 예절, 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외국인들은 아까 이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밝히거든요. 누굽니다 라고 밝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대편이 누군가를 먼저 물어요. 네. 그런 것이 조금 다른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이 이왕에 제가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국제 전화를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국제 전화를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신청을 해보셨겠지만 좀 응대가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친절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바쁘기 때문에 응대가 좀 늦는데요. 그럴 경우에 왜 더 응대가 늦어지느냐 하면은 신호가 몇 번 가도 조금 더 들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받는데 3-4번 가면 신호를 안 받는가 보다 그러고 또 끊고 다시 걸면 그 순서가 제일 뒤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들고 계시면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다고 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백화점 종업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친절을 받아들이는 그 소비자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 인과응보라 그러죠. 해드리는 만큼 또 보답이 오고요. 그래서 이 판매를 한다든가 이 인간관계 자체가요. 저희 판매 사원들이 얼마만큼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고객들도 또 처음에는 묵뚝뚝하고 퉁명스럽게 자기 돈을 쓸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오실지 몰라도 여사원들이 친절하고 정말 정성 어리게 대하면 어느 사이엔가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같이 친절로서 대하고 또 친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친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본인은? 저는 백화점에 근무한 지 만 8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상 그 교육에 의한 시켜서 하는 그런 친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백화점 업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처음에는 시켜서 하던 그런 친절이 지금은 몸에 익숙해져서 그야말로 타성해졌는다 그러죠. 네. 습관화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 자체도 친절해야지 되겠구나. 꼭 그 판매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원에 가서라도 말씀하세요.
공원에 가서라도 어린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싶은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참 고운 마음씨를 가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여기 그 요식업체 그 종사자 나와 계시는데요. 한일회관. 네, 하양리 사거리의 한일회관의 대표 김경태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음식점도 뭐 불친절이 많이 개선됐죠. 네, 많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 지적되는 점이 많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제가 아침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는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첫째 불편하지 않고